이게 한 채가 만약에 있으면 좀 딜레마죠. 아니 우리 집값이 오르면 뭐 무슨 상관이야. 다른 집값도 오르는데 이거 판다고 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차익 보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더 작은 집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갈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다른 넥스트 위기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이제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 선거가 있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뭐 생각보다는 반등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2023년이나 2024년도에 진짜 큰 리세션이 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우리는 벌써 리세션이 들어왔다. 경제학자들이 리세션을 보통 정의할 때 항상 지나고 나서 6개월 뒤, 심지어 1년 뒤에 리세션이었다 그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리세션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아마 더 큰 폭락장이 올 수 있다. 또 이런 의견이 요즘 나오고 있죠. 어쨌든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복리의 마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복리의 마법이야. 지금 내 주식 계좌가 다 높게 생겼는데 내 지금 부동산이 다 폭락하게 생겼는데 지금 복리의 마법 얘기라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보죠. 얼마만큼을 적립했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축을 했냐 그 저축을 한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복리 이자율이 요 주황색 선을 타게 되면은 자기가 저축한 금액이 결국에는 이자율을 타고 이렇게 파란색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 시간이 갈수록 1년에서 30년까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초창기에는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크게 안 느껴질지라도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더라. 뭐 이거 누가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막상 행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1, 2년 사이에 자산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이거죠. 항상 하는 말이 S&P 500이 매년 10%인 적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을 얘기하면서 S&P 500은 100년간의 역사로 봤을 때 연간 10%뭐 내지는 그때그때 기한을 잡는 따라서 한 9%, 8%일 수 있고 뭐 12%일 수도 있어요. 대충 10%라고 했을 때 매년 10%씩이 없었죠. 이게 항상 뭐 1%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갑자기 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러다 뭐 마이너스 20%도 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하면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복리의 마법을 탄다 했을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좋은 시기가 있고 이게 좋을 때 갑자기 위로 팍 튼다 이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25, 21 드라마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나희도 해가지고 뭐 김태리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나희도가 펜싱 국가대표 선수고 그 딸이 발레를 전공하겠다고 막 연습하고 있는데 딸이 슬럼프가 와가지고 나 때려칠 거야 나 안 해라고 했을 때 엄마 나희도가 딸한테 해준 조언이 있어요. 야 너는 실력이 이렇게 비탈처럼 쭉 늘 것 같지? 아니야. 실력은 계단처럼 느는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나이도도 자기 아빠한테 들은 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 딸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자기의 자산이라든가 자산 가치라든가 계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탈처럼 쭉 느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평평해지거나 좀 하락하는 데서 포기를 하죠. 왜냐면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서 이게 드라마 대사예요. 드라마 대사를 얘기하면서 투자를 얘기하는 게 좀 가벼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지금 뭐 베어마켓을 뭐 얘기하는 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 준비를 해두고 이런 위기일수록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잡고 지금 현금을 늘리는 데 좀 집중하자는 저는 생각을 요새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업을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북캠프에 등록해서 자기 개인 실력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나가가지고 알바라도 더 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을 좀 더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순간에 지금은 안 좋아 보여도 결국 지금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는 자기 개인의 실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다시 그 말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이런 혹시 모를 집값 하락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전략가가 소개해주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당신은 자산 가치를 담보로 신용이 더 생긴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빚을 져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집값이 하락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힐락을 빼서 주식에다가 롱텀 10년을 기간을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헤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분의 의견이죠. 필력 계좌를 오픈했다고 해서 돈을 빼지 않으면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있으시죠? 신용카드 중에서 안 쓰는 신용카드가 있을 거예요. 회원비를 안 내도 되는 그런 거는 그냥 열어놓고 안 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뒀다고 해서 타격이 없잖아요. 필력 계좌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뺀 거에 대한 원금은 10년간 상환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뺐다. 1억을 10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이자를 월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뭐 4%나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5%라고 하면은 대충 월별로 40만 원?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담보물을 끼고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안 갚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필력도 안 갚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만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저는 보면서 아까 이 계좌는 계단처럼 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지금 자산을 어느 정도 쌓아뒀잖아요. 근데 자산 가치는 옛날에 호모도 그 얘기 했었는데 자기는 항상 주식 계좌에 30% 정도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를 항상 가정한다는 거죠. 그 자기의 포트폴리오 계좌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이게 원래 내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모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면 사실상 이거 사이버만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주식이 얼만큼 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 가격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야, 내 주식 계좌가 전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전고점이라는 거는 원래 자신의 가치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산 가치가 이렇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서 올랐어요. 근데 신기한 건 미국의 그 지난번에 401k 은퇴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올라간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내줍니다. 근데 거기서 뭐 연끌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 마진은 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일부 추가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과하게 올라갔던 가치를 담보로 안전한 규제 내에서도 자기가 더 추가로 어떤 법칙을 세워야겠죠. 근데 내가 이만큼의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추가 현금을 끌어올 수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요즘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산이 만약에 지금 없는 분이다. 그러면 지금 자산을 모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추가로 수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도 하든지 좀 자기 자신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게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지난번 주총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 때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 주식 얘기를 안 하고 너 자신한테 투자해라 라고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나 경제적 자유를 꿈꿨는데 직장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뭔 소리야 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위기에서 움츠러 있는 시기에 후위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 소음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반등할 것인가 아니냐. 근데 반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산은 계단식으로 올라갔는데 계단에 있다고 해서 자산이 평평하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만약에 포기하고 나는 안 할래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래에 오는 기회를 걷어차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내실을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자기 긴 평생 타임프레임을 봤을 때 별 의미 없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계속 열심히 하면 나중에 보상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 너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너의 목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지금 보이시죠? 계속 힘들게 캐고 있다가 다이아몬드가 지금 있는데 바로 앞에서 나 이제 그만할래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순간 스스로 이 기회를 거듭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뭔가 하다가 보면 하나가 빵 터지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똑같은 말을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약간 돌려가는 얘기기도 하는데 Luck is so critical to extreme success.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성공에는 운이 생각보다 많이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that those who attain it do so almost entirely due to luck. 빠른 시간에 극단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운에 의해서 성공을 거둔다라는 말이에요. No offense. 욕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수학적으로 그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제 돈 생양을 하면서 천천히 오랜 시간에 부자가 되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봤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운이란 것도 뭐죠? 운이란 것도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잖아요. 아까 그거랑 똑같죠. 그림이랑 똑같은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베어 마켓이 어쩌다 할 때 그렇게 너무 마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산을 계속 사자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아마 계속 사시게 될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거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또 생각이 막 들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오히려 상승장을 타고 막 사게 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락장에 돈 생경사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손이 안 나갈 수 있고, 이게 사실상 똑같은 그래프에서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동안 산 거랑 저점에서 고점으로 가는 거랑 산 거랑 만약에 똑같은 기간으로 똑같은 원금을 넣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어나는 건 똑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하락장에 계속 사는 게 상승장에 계속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면 현금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하락장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더 비싸게 사는 것 같지만 더 싸게 산 거였잖아요, 사실. 현금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wn and out, you don't condone it. True